두 번째 주제는요. 이 정경심이 이 노무현 시계까지 팔아먹냐 이러면서 진중권이 강남 좌파의 추한 내막을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정경심이 보면은요 진짜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응? 진짜 저도 이 정경심 뻔뻔한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뻔뻔하게는 진짜 이 당군 이래 이 부부가 커플로 뻔뻔하게는 진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이요 이 재판을 하면서 이 정경심 문자를 하나 공개를 했죠. 정경심이 자기 친동생한테 뭐라고 했느냐? 나는 강남 건물주가 꿈이야. 그러면서 나만 따라다녀.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이거는 검찰로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정경심이 얼마나 돈에 그 다음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가. 그러니까 정경심의 마인드를 그냥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검찰이 더구나 그동안에 언론에 흘린 것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정경심은 정말이지 이 노무현 시계 이거까지 팔아먹으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이 정경심의 이 변호인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정경심은 이미 건물주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경심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정신 나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강남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우리도 잡아가라.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엔 진짜 이렇게 말하는 대깨문 문바들 미친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정경심은 건물주인데 강남 건물주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강남에 있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강북 건물을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새로 건물을 사자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뭐가 불법이냐? 참 불법 아니죠. 그런데 정경심은 이미 불법으로 차명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했고 사모펀드에도 차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정경심이 표창장에다가 최강욱이하고 같이 최강욱이가 또 정경심이 조국이 보는 대로 이렇게 딱 했더니 일주일에 24분 하루에 12분 근무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최강욱한테 다시 고쳐줘 하려니까 하니까 우리 집에 시스템 다 있지 이래갖고 또 다시 최강욱이 준 거를 인장 스캔 떠가지고 해갖고 자기가 아예 고친 거예요. 정경심이나 조국의 그러니까 그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이게 진짜인지 전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거의 전문적인 공장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나 정경심이 쓰고 다닌 돈 이거 위조 지폐가 아닐까 혹시? 네? 아니 이 정도로 잘하는데 위조 지폐, 위조 여권, 응? 그 다음에 위조 주민등록증, 정경심이는 돈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자니까 정말 위조 여권도 나중에 조국 쫓아내 서울대에서 이렇게 징계해갖고 아예 교수직을 박탈하면은 아예 집에다가 공방을 하나 차려주고 우리 국이 하루 종일 이거 카피해가지고 표창장부터 해갖고 여권까지 다 위조해 하고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기생충 가족 가세연에서 회충 가족이라는 거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경심의 변호인이 뭐냐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이거를 말하자면은 소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논두렁 시계를 권양숙이 이 파텍인지 필립스인지 같은 시계인가요? 그게 1억 원이 넘는 시계인데 이거를 논두렁에다가 버렸다고 해서 한동안에 거기 논두렁에 파텍인가 그거 시계 1억 원 넘는 시계 찾으러 간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찾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유시민이가 먼저 했습니다. 유시민이 갈릴레오인지 이걸 하면서 자, 조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꾸 이 언론에 흘리는 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린 검찰하고 똑같다 이런 거예요. 참 유시민도
유시민도 머리가 진짜 썩었어요. 본인이 고백도 했지만은 어디다가 조국하고 이 노무현하고 비교를 합니까? 저도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6대4, 7대3 정도로 봅니다. 근데 노무현에 대해서는 공이 한 2 정도 있으면은 이 과가 8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요, 한미 FTA 그거 추진했어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그래도 국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그 당시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 노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노무현을 버린다. 우리의 도구 더 이상 노무현이 아니다. 그럴 때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백이찬이라는 사람이 쓴 코리아 다시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이제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노무현은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제 국익을 통해서 간다. 근데 백이찬 씨가 쓴 코리아 다시 기로에 서다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답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스스로도 그랬어요. 초기의 노무현과 이 말하자면 집권 중기 이후에 말기에 후기의 노무현은 다르다. 노무현 입으로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의 구석기 시대의 사고 가지고 완전히 화석이 된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 국가에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부터 뭐 정말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노무현하고 말하자면은 이 정경심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진중권이 제발 노무현은 소환하지 말아라. 노무현은 너희들이 이렇게 정경심이 이렇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꿈이 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사명 아래서 결국은 강남 건물주가 돼버렸느냐. 이건 노무현의 이제 모독이다. 이제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노무현하고 조국은 급이 다르죠. 저도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서툴렀어요. 제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열받아갖고 정치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거칠고 위험한 말들. 반미하면 어떠냐. 뭐 집권 초기에 노무현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 한 잔 마시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국은 강남 건물주가 최고의 인생 목표인 마누라하고 같이 살고 있고 조국도 거기에 동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하고는 비교 불가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 건은 바로 640만 불. 권양숙이 날름해 드신 640만 불과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연차 얼마 전에 이제 세상으로 갔습니다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만, 박연차 씨가 그때 기념, 회갑인가 기념을 해서 이 남녀 시계를 1억 원짜리를 2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텍 필립스. 그러니까 합의 2억 원입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고급 시계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직은 물론이고요, 이 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25달러, 그 다음에 대통령은 50달러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이거 나 못 받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건 결례니까 접수를 해갖고 국가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이렇게 선물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왜 중동 같은 데 가보면 왜 칼에다가 막 보석 왕창 박아갖고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무현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양숙이가 그거를 논두렁에 그 시계를 버렸다. 그럴 여자가 아니죠. 자기 딸 부르든지 친척 불러갖고 주면서 이거 좀 보관해. 그랬을 가능성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그리고 버렸으면은 분명히 주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순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양숙이가 640만 불을 박연차한테 받아가지고 그 집 사줬어요. 저 그래서 그 집까지 가봤습니다. 에즈워터에 있는 집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고 그 집에는 보통 이제 그 미국에 아주 이렇게 격조 높은 집 이런 데는 말하자면 거기서 그 세입자들 혹은 이제 그 집의 주인들이 말하자면 누가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집을 산다 이러면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 컨도미니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인데요. 거길 가봤더니 막 호수가 있고요. 사교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백인들이라든가 웬만한 나라의 부호들이 막 씨가 피우고 뭐 와인 마시고 그러면서 껄껄거리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구가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가 제일 비싼 데예요. 그 초호화 초고급 아파트를 권양숙이 자기 자식한테 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박연차한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니 아파트를 사줘 박연차한테 받아서. 그래서 이윤기가 그냥 이렇게 쫙 깔았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물론 네 이지윤지님 말씀대로 받은 거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열받아 갖고 와서 일주일 동안 권양숙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때리고 부시고 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호원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맨날 둘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보 보고도 올리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한번 이제 노무현 관계로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 난리를 치니까 그럼 내가 뭐 갖고 있는 거 다 까버려 뭐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입 딱 다물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40만 불과 논두렁 시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일가한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고 수치죠. 그리고 저는 권양숙을 그 노빠나 문빠들이 뭐 국모님 막 이러면서 뭐 후덕하시고 뭐 자세가 뭐 영부인님 이런 정말 돌아버리는 이 진짜 일부 이상한 맘카페의 그 여성들 또 남성들 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첫 번째의 그 원인 제공자가 권양숙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왜 받아요? 박연차 돈이건 강금원 돈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점에 이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거지요. 네. 아, 김정명님, 파텍, 바세린, 브레게 세계 3대 명품 시계인데 피아제는 조금 아랫등급. 아우, 뭐 이렇게 훌륭한 걸 알고 계십니까? 부자신가 봐요. 자, 맹호부대님, 우리도 좀 지킵시다. 대깨문 돌려 재인이 지켜서 살림살이 좋아졌습니까?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자, 미니 의원님께서 640만 불 받았는데 노건어 이놈은 왜 꼴값 떠는지 진짜 노건어가 막 이렇게 인상 부꼴고 그 다음에 뭐 사이가 이번에 뭐 각 아무개라고 나온다면서요. 참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네. 트윙클님, 박연차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박연차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죠. 왜냐면 박연차가 다 불었어요. 검찰에 가서. 그것도 그냥 뭐 저기 줄줄줄줄 다 불었대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박연차가 마약을 했고 박연차가 워낙에 갖고 있는 개인적인 흠결이 너무 많아서 그냥 검찰이 이렇게 딱 앉자마자 그냥 쫘르르 막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연차의 이제 이 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지만은 검찰은 뭐 수사 안 합니까? 검찰 수사로도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거기 이 에즈워터에 그 자식 사준 집 뭐 계약서 이런 거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할 팩트였던 거예요. 논두렁 시계 이제까지 발견 안 된 거 아니 1억짜리 시계가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웃기는 거죠. 네, 진짜 박 기자님 뻔뻔한 건 똑 닮았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연차가 사망해가지고 가슴 쓸어내린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네? 박연차가 진짜 그
베트남 가면은 박연차 힘이 상당하고요. 베트남에서 박연차의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박연차가 말하자면 그 노빠들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운동권에 돈줄 노릇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박연차가 기분이 이렇게 좋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그렇게 뭉칫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박연차가 어떤 때는 그 이제 운동권 내 그런 정치인들 보면은 술집에 가면 딱 마주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연차가 먼저 봤어요. 그럼 박연차가 그 술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어우, 돈 얼마 또 뜯길까봐 싫다고. 이거 다 박연차 아는 사람한테 이거는 제 귀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박연차가 이 저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어휴, 이제 뭐라고 할 놈 없네 이러면서 가슴 쓸어 내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자 신자연님, 이 노무현 사망했을 때 누가 하던 말 돈 600만 불 건졌고 아들 지었고 건졌다. 아, 이런 일 우리가 없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실시간 시청자 700명 돌파했다고 우리 맹호부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맹호부대님 정말 늘 초지일관 변함없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국의 이제 정경심에 대해서 정경심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자면 논두렁 시계를 이렇게 소환하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이미 그들은요. 노무현에 대해서요. 그냥 쓰다 버린 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정말 지몸미 뭐 이렇게 울고불고 막 펄쩍펄쩍 뜰 때는 언제고 지금 노무현 일가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논두렁 시계 하면은 너무 사람들에게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과 그 다음에 별 수 없음 그 다음에 그 일가들의 그 지저분함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게 바로 논두렁 시계인데 이거를 정경심의의 변호인이 정경심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남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논두렁 시계를 소환하는 거하고 똑같다. 참 뻔뻔한 사람들이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간에 다 이제 씹다 버린 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코미디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일부 이상한 맘카페에 그 이 달좀들 그 다음에 대깨문들도 이제는 논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경심이 강남 건물주가 꿈이다. 이러니까 이 대깨문들과 조국바들 그 다음에 정경심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글을 쫙 올린 게 뭐냐면 나도 강남 건물주 되고 싶다. 나도 잡아가라 이런 거예요. 참 그동안에 노무현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차도 같이 안 마신다고 하고 강남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노무현 초기에 노사모의 그 순수함 이것이 이제 대깨문과 달좀들에 와서는 완전히 오염되고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뭐 장하성 지금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는 이 장하성도 아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꼭 강남 살 필요 없다고. 응? 조국은 강남에서 그 조국 아파트만 일사천리로 재건축되고 있고 주변 아파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고 즉 강남에 살면서 자기네들 자식들은 다 로우스쿨 뭐 이런 데 다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들만 영원히 강남 살면서 우리만 잘 살고 주식 투자하고 사모펀드 차명으로 다 하고 이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강남 건물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거는 노무현의 논두렁식에 소환하는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좌파들의 본색입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그래도 진중권은 아직도 뭐라고 할까요? 이 노무현에 대해서 또 권양숙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진중권이 제발 소환하지 말아라. 응? 그러면서 이 정경심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정경심하고 5년 동안 한 5년이었나 보죠? 그 동양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들었던 말이 그 자기 형제들하고 말하자면은 이 재산 싸움 한 거, 그 다음에 경매로 해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서초동에 집 산 거,
막 그 무용담, 응?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내나, 자기 주식 투자한 거, 이 네 가지 얘기 외에는 정말 들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경심의 본색이고 조국의 본색이고 좌파 본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염둥이 이 진중권이 아마도 정경심한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금 정말 중원에 서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 홀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진중권의 이 힘인 거죠.